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GTX-D가 빨리 되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국가철도공단에 들어와서요. 사업 소개를 누르면은 철도 건설이라는 클릭하는 데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쭉 내려보면요. 이 광역철도 사업 내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공사 중인 사업이 7개가 있는데요. 수도권 광해 급행철도 A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중인 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C 노선, B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GTX D는 없어요. D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A 노선도 통과됐고 B, C 노선 다 통과돼가지고 이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D는 예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2006년부터 시작됐어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1차가 2015년까지 10년간 하는 겁니다. 1차. 그리고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는 2011년, 3차는 2016년, 11년, 그 다음에 4차가 2021년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화면에. 2021년. 21년부터인데, 2021년부터 2030년. 근데 이제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지금. GTX-D가. 그러면 5차 국가철도망 사업은 언제부터냐? 2026년부터예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죠. 그래서 이 뉴스에 보면은 GTX-D가 완공되려면 2035년은 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1년 지났으니까 2026년까지 그럼 4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2026년까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전 타당성 조사만 해가지고 빨리 GTX-D를 여기다가 그냥 끼고 놓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자꾸 계속 교통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고 추진하고 있는 게 GTX-D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 이런 책인데요. 이 GTX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철도망 계획에서는 예타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타 통과가 돼야지 그 국가 철도망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올라갑니다. 이 예타 통과가 GTX-D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임기 내에 GTX-D가 일단 예타 통과를 해놓은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은 이 부동산 값이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여기서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되면 또 오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착공된다 그러면 올라서 또 준공을 앞두고 오르고 이렇게 세 번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시세도 그렇고 이 전망도 그렇고 수시로 막 바뀝니다.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는 2020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상황을 보면은 이 운정 여기 저 일산 이런 데 보면은 여기 한강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억이 넘어요. 아파트 값이 2020년도입니다. 여기 장기역 있는 데는 5억 6억 밖에 안 돼요. 6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한강 건너 이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여기는 GTX-A가 벌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을 또 거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GTX-D 이거 얘기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여기서 장기에서 부천까지 김부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 GTX가 이 서울까지 빨리 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GTX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이 있는데 이제 개발할 땅이 없어요. 뭐 새로 들어올 땅도 없고 이제 재개발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짓는 건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뭐 자재값 올랐다고 막 공사 다 중단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은 만약에 여기 1000가구를 내보내고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3000가구 이렇게 지면은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1000가구를 지면은 원주민 1000가구에다가 이 단독주택은 1층, 2층짜리 밖에 없는데 막 10층, 20층, 30층 올리면은 이 세대수가 확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평수가 이게 10평짜리인데 30평으로 막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1000가구 이제 부셔가지고 재개발을 하면은 뭐 1500가구 이렇게밖에 안 는답니다. 별로 안 는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 너도나도 왜 서울에 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서울에 양질의 직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직장이라는 거는 연봉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연봉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중공업 이런 게 잘 될 때는 저기 대구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고액 연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저 서울 말고 저 밑에 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 조선소도 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시대입니다. IT. 세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IT입니다. IT. 이 IT 업종은 다 서울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 직장을 다니려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울에 지금 집 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다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GTX입니다. 나라에서 머리를 싸매고 해다가 해결책이 나온 게 GTX입니다. GTX가
그러면 GTX가 뭐냐? 저도 이 책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 철도는 이 지상에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지하 뭐 한 10m, 20m 이렇게 내려가서 가지 않습니까? 이 GTX는 지상에서 아파트 13층 높이를 들어간답니다. 막 40에서 50m까지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서 이 지하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토지 보상비 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직선거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이 GTX C 노선을 보면은 여기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62분이 걸린답니다. 근데 GTX로 가면은 16분이 걸린답니다. 16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62분 막 환승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해 62분이 걸려야 되는데 16분이면 그냥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전철은 여기가 강남이라고 치면요. 일반 전철은 여기서 가까운 데일수록 좋죠. 가까운 데, 그러니까 강남 가까운 데 강남 3구 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가 강남구 뭐 옆에 저 송파구 뭐 이렇게 있는데 강남 3구가 제일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출퇴근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GTX는 멀수록 좋다 이겁니다. 멀수록 62분 걸리던 게 16분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이 아니고 이 외곽에서 집도 싸고 그런데 교통이 안 좋아서 출퇴근하기가 나쁘다. 그런데 이 GTX를 타면 30분 안에 다 간답니다. 수원이건 뭐 시골 화성이건 뭐 다 30분 안에 다 이게 간답니다. 근데 이 GTX 반경이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수도권에 이렇게 GTX 반경을 한 건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늘린답니다. 확대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GTX는 평균 시속이 100에서 200km인데 정차했다가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100km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철도의 4배에서 5배로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1시간 넘게 걸리던 게 16분이면 간다고 이겁니다. 강남까지. 이 GTX 검단 신도시에서도 이 강남까지 25분인가 그렇게밖에 안 걸린답니다. GTX-D가 이렇게 강남으로 되면은. 근데 지금 이 GTX-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윤석열 정부도 4차 국가 철도망 사업에 포함이 안 됐지만 26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중간에 그냥 끼겨 놓자 이거요. 뭐 원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하면은 정책은 그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포, 검단 여기서 하남 8단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이 있는데 202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낀거 놓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GTX-D가 가장 빨리 운행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해졌습니다. 부천 운동역까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자 이거죠. 일단 여기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자 이거죠. 용산까지 해든가. 그래서 지금 다른 안이 뭐냐. GTX-B가 송도에서 부천 운동역까지 옵니다. 오면은 요거랑 합쳐가지고 같이 쓰자 이거죠. 일단은 같이 쓰자.
그러면 용산, 서울역 이런 데까지는 직통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도 일자리 많죠. 종로에도 일자리 많죠. 강남도 많은데 꼭 굳이 가자면 환승해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 이거죠. 이 김포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타고 갈 필요 없이 이거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GTX-D가 빨리 되는 방법은 일단 확정된 구간부터 일단은 행정 융통성을 발휘해서 요거부터 빨리 해자 이거죠. 해가지고 일단 GTX-B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송도에서 GTX-B 가는데 이거 같이 쓰자 이거죠. 부천 운동장까지만 하고 일단 하고 같이 쓰고 있다가 나중에 요 강남 직결을 하자 이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되기 전에 지금 그 김포랑 검단은 제일 급한 게 저 철도 노선이 완전히 지금 다 완공돼 있는 서울 9호선 연결이 가장 시급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철도 사업 진행 단계 순서를 보면은 1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설계를 하고 본공사를 합니다. 이거 차례대로 다 하다 보면은 2035년이나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이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기다리면은 2035년이나 GTX-D가 완공될 거니까 그 행정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낀고 넣어서 해자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 일단은 김부선부터 해고 GTX-B랑 연결해서 쓰자 이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데 이 40-50m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철도랑 다른 공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거 그러면 이 40-50m 내려갔는데 이거를 에스카레이터 트고 뭐 환승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짧은 동선으로 여기서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환승을 하든가 바깥으로 나가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GTX는 이 강남하고 멀수록 좋다 이거죠. 이 일반 철도는 강남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근데 이 서울 바깥에 외곽에 가격이 싼 데에서도 이게 막 1시간 넘는 것도 막 16분에 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이 멀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여기 이 집을 살려면은 이 역에서 역세권 안에 살아 이거죠. 역세권은 먼저 번에 공부했죠. 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집값 상승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도서관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볼 필요 없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 뭐 해야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 주안에 빌라를 살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샀으면은 어땠을 것 같다. 어디에 집을 샀으면 어땠을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